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정형외과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원장 손유리라고 합니다. 영화 얘기부터 해볼게요. 브루스 윌리스 은퇴, 그 이유가 실어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55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한 67세 정도 됐는데 연기 인생을 한 45년 넘게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브루스가 실어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배우로서의 커리어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한다. 이 사진은 최근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영화를 찍으면서 자꾸 이제 캡처돼서 돌아다녔던 영상인데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를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동료들이나 촬영장 스태프들은 뭔가 이제 브루스 윌리스에게 이상이 있고 대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사를 예전에는 잘 외웠었는데 잘 못 외운다. 그래서 이어폰으로 뭔가를 들려주면 그냥 듣는 대로 말하게끔 이렇게 영화를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누가 브루스 윌리스한테 뭔가 대사를 줬는데 이 대사가 무슨 내용인지 뭘 뜻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이 말에 감정을 담아야 되고 의미를 함축해서 얼굴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어증이란 무엇인가, 실어증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실어증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의 이해라던가 이런 표현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뭐 입을 다쳐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려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거를 실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는 이제 항부증이라고 있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실어증 걸렸었잖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실어증은 아니고요. 함구증, 함묵증이라고 해가지고 언어 중추의 기능은 살아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요인 아니면 이제 충격이나 불안 장애로 인해서 체질적으로 뭐 수줍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그냥 안 하고 꾹 담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어증은 사실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이 뇌졸중에서 많이 생겨요. 이제 뇌경색이 언어 중추로 왔을 때 실어증이 잘 생기는데,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뇌 부위에 뭐 뇌경색이라던가 그뿐만이 아니라 뇌종양이 왔거나 그쪽으로 다쳤거나 뇌염이 생기거나 치매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겼다면 실어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뇌를 다 통해야 되는데요. 오른손잡이의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다고 하고, 왼손잡이의 언어 중추는 이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좌뇌 한 50%가 언어 중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이런 화면을 쳐다보고 있고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제 시각중추라던가 이런 청각중추에서 다 처리가 된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뭔가 시청자들이 반응을 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결 부위로 가서 운동 영역으로 가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다 뇌에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 기능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말하는 것만 있지가 않잖아요. 알아듣는 것도 있고 스스로 말하는 것, 아니면 뭐 따라 말하기, 어떤 사물을 보고 이름을 대는 것도 이제 언어 기능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읽고 쓰는 것도 언어 중추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각각의 기능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위, 글을 읽는 부위, 여러 가지 청각 피질이라고 해서 들었을 때 이걸 이해하는 부위들이 다 있는데, 이쪽에 어느 문제들이 생겼냐에 따라서 실어증의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어증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진, 우리가 이제 환자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혼자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 문장을 길게 말했을 때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 실어증이라는 거는 뇌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 장애와 함께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치매 때문에 그럴
이럴 수가 있어서 인지기능 검사를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뭐 혈액 검사라던가 뭐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어증의 진단이라는 게 뭐 말을 못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실어증이라는 진단명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생겼는지, 어떤 종류의 실어증이고 이거의 원인이 뭐 뇌졸중인지 뇌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쪽 부위에 브로카라는 영역에 환자가 이제 병변이 있다. 그러면 전두엽에 손상이 되면서 브로카 실어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말을 했을 때 환자들은 이해는 하기는 해요.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그러면 끄덕끄덕 하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는데 고마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를 이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예 말 단어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뭔가를 이해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는 해요. 알아듣는 곳은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어증에 걸린 분이 와가지고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창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말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 환자분 왼쪽 손을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반대편 손을 들거나 무슨 소린지 모르거나 왼쪽 손을 들어서 오른쪽 귀를 잡아보세요 하면은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단어를 얘기하거나 혼잣말을 할 때는 뭔가 유창하게 말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장 심각한 실어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좀 뇌졸중이 이렇게 크게 왔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지만 사실 이건 좌뇌거든요. 좌뇌 언어중추에 이제 혈관이 딱 막혀서 뇌경색이 생긴다면 이해하는 거, 말하는 거, 뭐 따라하는 거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응급실에 뇌졸중으로 저렇게 크게 왔을 때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거든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실어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전도 실어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연결고리로 가야 되는데 이 연결 부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전도 실어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활 모양 다발 손상이라고 하는데 알아듣는 것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를 따라 말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단어라던가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이런 문장을 얘기를 했을 때는 전혀 옮기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이해한 것을 말로 다시 바꿔서 말하라고 했을 때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어증과 구분을 해야 될 거는 구음장애. 구음장애는 그냥 발음이 어눌한 걸 구음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뇌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언어 중추에는 이상은 없는데 우리가 약간 사탕 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좀 말을 하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 하지만 이해하거나 말을 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경우는 구음장애라고 하고요. 또 난독증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글을 듣고 말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뭐 유명한 배우 중에 난독증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영화 배우들 듣고 외워서 연기를 한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듣고 말하는 거, 뭐 지능의 문제가 있지는 않는데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글을 읽고 쓰고 글자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난독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